자, 11번 문제입니다. 위험물 취급 시설에 대한 안전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위험물 취급 시설의 안전 기준을 위반하면 사업장의 운영 정지, 시설의 사용 중지 등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 기준 미준수는 사고 발생의 위험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처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오답을 좀 낸 것 같네요. 3번이 답인 거죠. 그래서 사업장 운영 정지가 답이 되겠습니다. 제가 해설은 이렇게 써놨어요. 사업장 운영 정지가 답인데 과태료 부과라고 제가 다른 문제하고 착각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사람이기에 가끔 실수를 하고 늦은 시간 강의를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죄송합니다. 이것은 사업장 운영 정지가 정답입니다. 그러면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과태료 부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태료는 위반 사항에 따라 부과될 수 있지만 사업장 운영 정지와 같은 강력한 처벌은 아닙니다. 자, 2번 시설 사용 금지 이렇게 있었는데 시설 사용 금지와 사업장 운영 정지는 비슷할 수 있으나 운영 정지가 더 포괄적인 처벌이 되겠습니다. 4번 징역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위험물 취급 시설의 안전 기준 미준수에 대해 징역형은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의적인 법 위반이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제가 수정할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3번 사업자 운영 정지가 정답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위험물 취급 시 가스의 흡입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관리 방법은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1번이 답입니다. 환기시설을 설치하여 가스를 외부로 배출하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가스를 취급할 때 환기시설을 설치해서 유해가스를 외부로 배출하는 것은 필수적인 안전관리 방법입니다. 적절한 환기 시스템은 실내 공기질을 유지하고 가스 흡입에 따른 건강 위험을 방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환기 시스템은 자연 환기 또는 기계적인 방식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가스가 누출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적절히 배치되어야 합니다. 자, 2번 밀폐된 공간에만 취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는 환기가 부족할 수 있어 오히려 유해가스가 축적될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자, 3번 가스를 외부로 배출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죠? 가스를 외부로 배출하지 않으면 실내에 유해가스가 쌓여서 흡입하게 되면 위험이 더 증가되는 것입니다. 4번 가스를 흡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정말 이상하죠? 유해가스를 흡입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절대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13번 문제입니다. 자,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의 운반 시 어떤 규정을 준수하는가? 운반 시 적절한 보호장비 착용이 필요합니다. 자, 위험물 운반 시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적절한 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합니다. 자, 보호장비는 운전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 발생 시 부상을 최소화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운반 차량의 안전성, 위험물의 안전한 포장, 표지 부착, 운반 경로 등의 규정도 준수해야 합니다. 2번 좀 볼까요? 자, 운반 중 위험 물질을 다른 화학 물질과 혼합한다. 큰일 나는 거죠. 혼합될 경우 폭발이나 화재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혼합은 절대 피해야 하는 것이죠. 3번을 보면 차량의 위험물을 가득 채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죠. 자, 위험물은 적정 용량과 안전 규정에 맞게 운반되어야 하며 과도한 양을 한 번에 운반하는 것은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4번 위험물 운반자는 특별한 규정을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험물 운반자는 법적 규정과 안전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특별한 규정이 존재합니다. 14번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물 사고의 정의가 무엇이냐 이렇게 긴 게 답인 거죠. 자, 위험물이 유출되어
화재나 폭발, 독성, 유해 물질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사고가 바로 위험물 사고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위험물 사고는 주로 위험물이 유출되거나 누출되어 화재, 폭발, 독성, 유해 물질의 발생 등 인명 피해와 환경 오염을 초래할 수 있는 사고를 말합니다. 이러한 사고는 안전관리 및 예방이 중요하며 법적으로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엄격히 적용됩니다. 자, 2번을 보면 위험물이 규정된 저장 장소를 벗어난 사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험물이 규정된 장소를 벗어난 사고도 문제지만 사고의 정의는 유출이나 화재, 폭발 등의 위험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번을 보면 위험물이 색깔이 변하는 사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색깔이 변하는 사고의 징후 이 색깔이 변하는 그 자체가 사고의 징후일 수는 있지만 사고의 정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4번 위험물의 양이 감소하는 사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양의 감소는 사고의 결과일 수 있지만 사고의 정의 자체는 유출이나 화재, 폭발 등의 위험과 관련이 있습니다. 15번 문제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의한 위험물 취급자의 건강관리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자, 1번이 답입니다. 건강검진 및 예방적 조치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자,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는 위험물 취급자가 건강상의 문제를 예방하고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건강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예방적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강관리는 위험물 취급자가 노출될 수 있는 유해물질이나 사고를 예방하고 장기적인 건강 문제를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건강검진은 직업성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예방적 조치를 취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가 되겠습니다. 자, 2번 이상하죠? 비타민 보충만 제공한다. 이상하잖아요. 비타민 보충은 건강관리의 일부일 수 있지만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예방조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 우리 3번 보면 직원에게 정신적 스트레스 관리만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한 것이죠. 하지만 위험물 취급자의 건강관리는 전체적인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4번에 건강과 관련된 관리 없이 업무를 수행하다 무슨 말일까요? 위험물 취급자의 건강관리는 법적으로 필수적이며 무시할 수 없습니다. 16번 문제입니다. 자, 위험물의 종류 중 가장 위험성이 큰 물질은 인류 위험물 중에 폭발성 물질 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인류 위험물은 폭발성의 물질로 그 자체가 폭발할 수 있는 성질을 가진 물질을 의미합니다. 자, 폭발성 물질은 폭발 시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어 다른 종류의 위험물에 비해 가장 위험성이 크다고 평가됩니다. 폭발성 물질은 작은 충격, 열, 화염 등으로도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 시 인명 피해와 물질적인 피해가 매우 심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류 위험물은 가연성 물질인데 가연성 물질의 화재의 위험성이 있지만 폭발성 물질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경우가 많습니다. 3번에 자, 삼류 위험물, 즉 산화성 물질인데 이 산화성 물질은 화재를 촉진시킬 수 있지만 폭발적인 위험성은 인류보다 낮습니다. 4번 제4류 위험물 독성 물질입니다. 독성 물질은 인체에 해로울 수 있지만 폭발성 물질보다는 위험성 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17번 문제를 보도록 합니다. 위험물 취급자가 위험물 사고 발생 시 반드시 해야 할 첫 번째 조치는 현장을 차단하고 신고하는 것입니다. 자, 위험물 사고 발생 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치, 이것은 사고 현장을 안전하게 차단하고 즉시 신고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사고 현장을 차단함으로써 확산을 방지하고
추가적인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비상 대처 매뉴얼을 따른 후 긴급 상황을 신고하여 소방서나 응급 대응팀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 1번을 보니까 사고 현장에서 즉시 대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피는 사고 현장의 안전을 차단한 후에 이루어져야 하며 먼저 사고 현장을 차단하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번을 보면 사고 현장을 무시하고 작업을 계속 진행한다. 이상한 거죠. 이거는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작업을 계속 진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죠. 사고를 더 심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4번입니다. 화재 진압을 시도한 후 대피한다. 화재 진압은 전문 소방대원에게 맡기는 것이 안전하며 취급자는 화재 진압 시도보다는 현장을 차단하고 신고하는 것이 더 중요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18번 문제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사업장 내 위험물 취급 시 비상상황 대응을 위한 조치는 무엇인가? 자,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비상대응 매뉴얼 및 소화기 등 비상 설비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비상 상황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 대응 매뉴얼을 준비하고 소화기, 응급처치 키트 등 필수적인 비상 설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비상 대응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직원들이 실제 상황에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는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빠르게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자, 2번 좀 볼까요? 비상 대응 훈련 없이 대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비상 대응 훈련은 필수로 훈련 없이 비상 상황에 대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3번에 보면 외부 업체에 대응을 의뢰한다. 자, 비상 상황에서 외부 업체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내부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번 비상시 아무 대응도 하지 않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상 상황에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도 허용되지 않으며 사고의 피해를 더욱 키울 수 있습니다. 19번 문제입니다. 자,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의 관리 대상 물질을 정의하는 기준으로 무엇인가 이렇게 씁니다. 자, 위험물의 화학적 특성과 위험성을 기준으로 당연히 정의하겠죠. 위험물 안전관리법은 위험물의 화학적인 특성, 예를 든다면 폭발성, 가연성, 산화성, 독성과 위험물을 바탕으로 관리 대상 물질을 정의하고 이를 저장, 취급, 운반할 때 특별한 안전관리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위험물은 화학적 특성에 따라 여러 위험물군으로 분류되어 다뤄지며 이는 사고 예방과 인명 보호를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자, 2번 보니까 물질의 가격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험물의 가격은 위험물의 관리와 관계가 없죠. 자, 화학적 특성과 위험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3번을 보면 물질의 유동량에 따라, 자, 유동량은 위험물의 관리 대상 여부와 관계가 없죠. 화학적 특성과 위험도가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4번 물질의 외관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의 외관은 위험물의 정의에 포함되지도 않고 역시 마찬가지로 화학적 특성과 위험성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20번입니다. 자,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화학물질 취급 기준은 무엇인가? 1번이 되는데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 취급 기준을 설정하여서 관리해야 한다. 이것이 맞습니다. 자, 화학물질 취급 기준은 각 화학물질에 대해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도록 규정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엄격히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화학물질은 위험도가 다르기 때문에 각 물질에 대한 안전한 취급 방법, 저장 방법, 그다음에 운반 방법 등이 법적 규정에 따라 명확히 정의되어야 하며 이를 준수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2번을 보면 화학물질은 무조건 취급하지 말아야 한다. 이상하죠. 자, 화학물질은 모든 경우에 취급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안전 기준에 따라 취급되어야 합니다. 3번 위험물질은 인체에 무해한 것만 취급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부 화학물질은 위험할 수 있지만 그 취급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4번 화학물질의 취급을 규제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화학물질의 취급은 철저히 규제되며 법적 기준이 존재해야 합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21번부터 시작합니다.